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메타페스트 8월 11일 줌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자 김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제 그 경기장이 곧 오픈되리라 보는데 경기장이 오픈되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경기장이 오픈이 되고 경기가 온전하게 진행이 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회사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그 성공의 궤도에 들어섰다.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실제로 경기가 진행되는 모습이 보여지면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데 회사는 다른 회사들 게임하고 다르게 우리 참여자들에게, 우리 회원들에게, 또는 우리 마주들에게 같은 의미죠. 어, 엄청난 참여자 수익 창출이라는 그런 플랜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쩌면 어, 굉장한 기회를 어,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기회를 우리가 잡았는데 과연 우리가 이 메타페스트에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공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그리고 성공을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수익이 이루어질 수 있겠나? 뭐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 어저께에 이어서 전반부는 좀 생략을 하고 우리가 그 메타패스트에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한 시간 동안 우리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 이런 게 있죠. 그 제가 이렇게 이제 줌 미팅을 꽤 한 2달 정도 했는데 간혹 회원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마주분들이죠. 마주분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아직도 프렌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거나 세밀한 부분에서 굉장히 또 부족한 부분들을 어,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잘못했나 아니면 뭔가라고 생각했는데 아 제가 이제 전직이 그 여담이지만 전직이 수학 학원에서 수학 강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생들이 두 부류로 이제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부류는 선생님 말을 잘 듣고 따라하는 부류인데 그 강의 의존을 하는 그냥 말만 듣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류는 한계가 있어요. 어, 그거를 저는 이제 그 강사 의존 학습이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또 하나의 부류는 뭐냐면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다 듣고서 본인이 직접 생각하고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질문을 던지고 지속적으로 의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어떤 완벽하게 파악되기 전까지는 자꾸 캐물어내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는데 결국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예, 최고로 올라갔더라고요. 자, 메타페스트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그냥 여기서 끝낸다면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타페스트는 그냥 단순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단순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자기 주도 학습이 필요하다. 자기가 스스로 의문을 갖고 질문하고 그래서 파악을 완벽하게 그래야 파악이 완벽하게 돼요. 아, 추천하신 분이나 또는 뭐 50마장, 100마장 말을 많이 확보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질문을 하세요.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파악될 때까지 그래야 명확하게 이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면 정말 한번 여기서 성공해 보겠다 하는 것을 꿈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사설이 좀 길었는데 오늘도 우리 메타페스트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자, 메타페스티스트,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다. 이렇게 보고 전반부는 어저께 했으니까 생략을 하고 이제 회사로 넘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는 VNC 본사고 베트남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마지막 그 경기장 오픈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거의 3교대로 돌면서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항상 우리는 격려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타페시스트는 뭐냐? 일단은 본사는 베트남 최고의 블록체인 컨설팅 회사죠. 하노이에 위치해 있고, 자, 두 가지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가드림즈라는 게임 업체를 10년 운영했기 때문에 게임에 한해서는 다양한 인맥과 다양한 기술진들을 포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문가다, 베테랑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VCC 거래소, 베트남 최고의 거래소인 VCC 거래소를 몇 년 동안 운영했기 때문에 또 블록체인 관련해서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게임과 블록체인의 전문가 집단이 모여있는 VNC에서 현재 시대 조류에 따라서 뜨고 있는 P2E 게임을 보면서 어떤 아이템을 선정해서 P2E를 한다면 최고의 게임이 되겠나라고 생각하면서 기획하고 구상한 것이 뭐죠? 2700년 역사의 경마를 채택을 해서 여기에 NFT 마을경주 게임이라는 새로운 어떤 모형으로 탈바꿈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허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는 첫째 재단을 만들었고 메타페스티스라는 재단을 만들었고 그리고 양대 축이죠. 또 하나는 마주 그룹을 형성을 했습니다. 약 7개월 동안. 그래서 현재 약 9개국에서 나가서 활발하게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경기장이 오픈되면 곧바로 유저 그룹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글로벌로 확산되는 그런 유저 그룹이 또 곧바로 들어올 것이다. 회사가 준비한 것은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NFT 경주마를 준비했고 두 번째는 메타 F 코인을 준비했고 그리고 세 번째 아레나 경기장을 준비했다. 라고 보면 NFT 경주마는 현재 오픈시 바이낸스 NFT에 상장이 되어서 활성화되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리고 메타F 코인 역시 L뱅크에 상장을 해서 지금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태다. 그러나 경기장이 오픈되고 나면 현재 거래보다는 10배, 100배 올라갈 것이다. 거래량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아마 경기장이 오픈되기 나면은 현재 후오비 글로벌 그리고 바이낸스 그리고 한국에는 코인원 등에서 지금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경기장이 오픈되면은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P2E 게임, Play to Earn 시대 조류죠. 게임하면서 돈을 번다. 대원칙은 쉽고 재미있고 돈을 버는 그런 게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더해서 현재 P2E는 유행성이다. 그런데 우리는 유행을 타지 않는 인류 역사 2700년 된 그 유행 타지 않는 게임, 스포츠 게임.
말 경주를 채택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새로운 용어 R2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곧이어서 NFT 제품들이 우리 메타버스 안에 계속 출시가 될 겁니다. 액세서리들이 출시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경기장이 오픈되고 나면은 NFT 거래소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VCC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설립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NFT 거래소가 설립되면은 기축통화로 메타 F 코인을 쓰게 된다. 그렇게 되면 메타 F 코인, 현재는 뭐 토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메타 F 토큰은 지금도 아레나 경기장이 오픈되면 우리가 말을 구매하고 교배하고 판매하고 그리고 유저 그룹들이 베팅하고 할 때 메타 F 코인을 쓰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폭발하리라고 폭발적으로 그 값이 올라가자고 보는데 NFT 거래소가 설립되면 거기에 기축통화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한 번의 상승세를 이룩할 수 있다. 그리고 연이어서 NFT 스포츠 시장에 회사가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메타F 코인을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메타F 코인의 위상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현재 일반적인 기록은 P2E 게임이 제대로 성공만 하면 약 1,500배 정도 올라갔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기록들을 훨씬 능가한 기록이 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다들 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경기장이 오픈돼 가지고 오픈되게 되면 회사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 일단 100만 경주마 확보를 1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아마 뭐 3만, 4만 이렇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추산되는데 100만 경주마를 확보를 목표로 향해서 가고 그렇게 됐을 때 경기장이 약 100개의 경기장이 건설이 된다. 또 그렇게 됐을 때는 약 100만 회원을 달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자, 이런 목표가 달성되면 또 다른 목표는 금년 말까지 현재 목표를 정확하게 잡고 있죠. 메타버스 NFT 게임 업계에서 탑 10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NFT 게임 쪽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엑시 인피니트 작년에 대히트를 쳤죠. 현재 10위 안에 보통 한 5위 정도를 보니까 5위 정도 되더라고요. 자, 엑시 인피니티를 능가하면 그냥 탑10 진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본질적 가치라든가 어떤 설계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가 상당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이제 회원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뭐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충분히 엑시 인피니티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내재적 폭발성을 가지고 있지 않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탑10 진입 어려운 거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탑10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반드시 커뮤니티의 단합, 즉 마주 그룹 또는 유저 그룹들이 함께 동참하고 함께 단합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회사는 이러한 구상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한 5%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후에 지속적인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텐데 10년 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회사는 메타버스 글로벌 업계에서 세계 재패를 꿈꾸고 하고 있다. 이렇게 회사의 구성도를 한번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빨리 진행을 해보죠. 경마의 새 역사를 쓰다. 이건 무엇이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경마라는 스포츠 게임을 선택을 했고 NFT에 도입을 했습니다. 경마는 세계 패권을 가졌던 그 나라들마다 경마가 대유행을 했다. 고대 그리스에서 유행했고 2700년 전부터 로마 제국에서 전차 경주로 대유행을 했고
그리고 대영제국에서는 왕의 스포츠라고 하면서 또 유행을 했고, 미국에서는 최고의 스포츠 게임으로 대유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미국 같은 경우에 논란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스포츠 게임이냐 또는 도박이냐 뭐 이런 논란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정착이 돼가지고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즐기는 게임으로 자리 잡았다. 자,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죠. 시대가 바뀌다 보니 2700년 된 경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역이다라고 보지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변모를 해야 된다. 따라서 오프라인 경마가 현재 유행을 하고 있지만 팬더님을 거치면서 새로운 어떤 시각으로 경마가 탈바꿈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NFT 게임화하는 것들이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어쩌면 굉장히 빨리 치고 나온 회사가 우리 메타베스티스다. NFT 게임으로 탈바꿈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가라는 걸 살펴보니까 국가별 한계를 초월해서 150개 또는 170개 나라로 글로벌 게임을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블록체인 게임이기 때문에 단합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각 게임마다 참여자 수익을 증대해 주는데 우리 메타페스티스는 최고의 참여자 수익 증대를 프렌으로 삼았죠. 그래서 NFT 게임이 뜨게 되면 마주들이 최고의 수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건설 비용에서는 저비용 고효율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한 개의 경기장을 건설하는 데는 나름대로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저비용으로 어, 저비용으로 건설할 수 있다. 그런데 두 번째 경기장, 세 번째 경기장이 계속 확산될 때는 그 경기장의 가치는 첫 번째보다도 훨씬 올라간다고. 왜냐? 그만큼 인프라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말의 속성은 80가지 변수를 가지고 있어서 살아있는 말과 같은 수준의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 다른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실제 말을 키울 때는 냄새가 나죠. 그런데 우리 말은 어떤 변을 보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점들이 있다. 그러나 게임의 흥미에 있어서는 강력하고 짜릿한 승부의 세계 그것이 NFT 게임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NFT 게임은 이 경마를 채택함으로 인해서 새 역사를 창조해 가고 있다. 즉 P2E 돈 버는 게임인데 이 돈 버는 게임은 유행성이다라는 거죠. 유행이 지나면 또 흥미를 잃게 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것이 유행과 관련 없이 인류 역사 함께 온 이 경마와 만남으로 인해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P2E가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다시 이름하여 R2라고 명명할 수 있다. 즉 가장 빨리 달리는 게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타페스티스의 즉 NFT 말 경주 게임 경마가 우리 메타페스트를 만나서 NFT 말 경주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좀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 말 경주 게임은 어떤 것이냐? 메타페스티스는 블록체인 폴리건 트론 기반의 메타버스 NFT 말 경주 게임으로 신개념의 P2E 게임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특징은 실제 개인 소유의 경주마가 있는 블록체인 최초의 게임인데 전통 스포츠를 암호화폐 시장에 도입하였고 그리고 고퀄리티의 고품질 3D 그래픽 디자인을 채택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 다양한 게임 방식, 오프라인엔 없는 그런 게임 방식까지 도입을 했고 그리고 공정한 게임 규칙 등이 적용돼서 메타버스 최고의 걸작임을 지금 예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시됐을 때는 상당한 임팩트를
사람들한테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우리들은 마주들은 어떻게 참여하느냐? NFT로 대표가 되는 가상 경주만은 우리가 구입도 할 수 있고 교배도 할 수 있고 태어난 말을 판매도 할 수 있고 동시에 경주에 참여해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참여자들이 주어지는 이점이죠. 게임의 흥미는 웅장한 사운드와 강력하고 짜릿한 승부의 세계를 여기서 맛볼 수 있다라는 거고 긴장, 서스펜스, 스펙터 이런 것들이 흥분감을 최고조로 상승시킨다. 그리고 특별히 남녀노소 누구나 감동을 받는데 딱 2분밖에 안 걸리는 그런 NFT 게임이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본질적으로 3번의 서스펜스가 있더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서스펜스는 우리가 경주마가 탄생하는 순간 이것을 그냥 묵묵히 바라보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경주마를 잘 아직 깊이 모르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태어날 때마다 아주 긴장감을 갖고 보게 됩니다. 왜냐? 어떤 말이 태어났냐? 어떤 DNA를 가진 말이 태어났냐? 굉장히 점수가 높은 DNA냐? 낮은 DNA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다 보니까 서스펜스를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골든타임. 어떤 시간대에 내가 경기 참여를 할 때 어떤 시간대에 배정되느냐가 또 하나의 서스펜스를 느끼게 되죠. 그리고 경주를 했을 때 당연히 2분 동안 짜릿한 서스펜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서 우리 게임의 어떤 흥미를 더 증폭시키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방법론으로 가서 우리 경주마 종류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아마 대부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죠. 4가지 혈통, 4가지 품종. 16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암말, 순말이 합쳐서 32가지 종류가 있다. 그렇다면 4가지 혈통은 뭐냐? 레전드리, 에픽, 레어, 커먼. 4가지인데 각 혈통별로 경기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 혈통별로는 또 4가지 품종이 있다. 그것은 빛 속성, 불 속성, 물 속성, 흙 속성. 그래서 경기장의 환경에 따라서 경주마의 속도가 달라진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에는 워터가 훨씬 더 잘 달리는 그런 결과가 나겠죠. 그래서 4가지 속성 중에 어느 것이 우승할 것이냐는 그날의 경기장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 따라서 우리는 4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좋다. 현재 경주마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고정가로 구입 또는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제일 싼 것은 커먼 어스 70불이고 제일 비싼 것은 레전드리 라이트 600불이죠. 약 우리나라 돈으로 72만 원. 그리고 이 구입 판매는 현재 본사 사이트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오픈시나 바이낸스는 이미 경매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경기장이 오픈되면 이것도 활성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NFT에도 상장 예정인데 뿐만 아니라 경기장이 오픈돼 돌아가면 많은 NFT 거래소에서 우리 경주마 NFT 경주마를 상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교배는 암말과 순말의 비율은 3대 1인데 3대 1의 비율에서 순말 한 마리가 암말 3마리를 상대를 해야 된다라는 게 특징이죠. 그런데 암말은 월 2회 출산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총 5회를 교배를 해서 출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말은 월 6회 교배를 하고 총 15회 교배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암말은 교배할 때마다 교배비를 내고 교배를 해서 망아지를 출산을 하게 돼서 재산이 증식되는 거고 순말은 교배할 때마다 교배비를 받아서 나가서 돈을 벌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산의 원칙은 뭐 낮은 혈통과 높은 혈통이 만나면 낮은 혈통이 나오고 낮은 품종과 높은 품종이 나오면 낮은 품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성의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거죠. 교배 비용은 순말 가격의
30%로 책정이 돼 있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0.3을 곱하면 되니까 이거는 순말 비용을 알면 교배 비용은 자연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겠습니다. 교배 기간은 7일이고 순말은 교배비 이 앞말에 교배비를 내면 거기에 35%를 교배비로 받아서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게요. 경주마 사육은 왜 필요하냐? 두 가지죠. 하나는 능력치. 모든 경주마는 능력치가 있다. 그래서 선행, 지구력, 추입이라는 세 가지 능력치로 나눠서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점수는 능력 가능치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 체력은 컨디션이죠. 컨디션은 경기에 약 한 5에서 7회 출전 후에는 체력이 소진돼 가지고 반드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또 영양제를 공급해 가지고 체력을 보강하기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능력 가능치는 커먼, 레어, 에픽, 레전드리가 다 점수가 다른데 절대로 커먼이 레어 이상의 능력치가 될 수 없다. 에픽이 레전드리 이상의 능력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개의 능력치를 점수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 가능치가 높다 낮다를 점수를 보면서 판단할 수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 점수를 합쳐가지고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기에서 1등을 가르는 기준은 아니다. 왜냐? 현재 나와 있는 점수는 능력 가능치고 실제 능력치는 80가지 속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정교한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런 80가지 속성이 다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경기에서 1등하는 것은 그런 내재된 능력치로 실제 능력치로 그리고 그날의 환경 또 그 말의 품종, 컨디션, 또 그런 것들에 의해서 1등이 판가름 나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 경기장이 오픈되면 이것이 구체화될 것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건초, 당근 또는 비타민 등을 먹거나 음악 감상, 비디오 감상까지 하면은 경기장이 급격히 향상된다고 합니다. 한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기대를 해봅시다. 경기장 운영은 두 가지 배팅 방법이 있는데 일반 배팅이 있고 홀짝 배팅이 있다. 둘 다 1등 맞추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일반 배팅은 내가 1등을 맞췄을 때 1등을 맞추면 당첨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의 이제 상금이 주어지는데 당첨금이 주어지고 배당금이 주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맞추는 확률은 꽤 높지 않지만 배당은 꽤 높은 배당이 나올 것이다. 어떤 경우는 5배, 어떤 경우는 10배, 어떤 경우는 100배까지. 별 볼일 없어 보이는 말이 1등 했을 땐 100배까지 나오는 게 그게 하나의 짜릿한 어떤 재미이기도 하죠. 자, 홀짝 배팅도 역시 1등 맞추기지만 맞추는 방법은 내가 홀수에 걸었다 하면 1, 3, 5, 7, 9, 11 중에서 우승을 하면 내가 맞춘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경기장 운영은 구글의 날씨, 즉 구글에 있는 온도, 습도를 예를 들어서 경기장이 뭐 부산에서 열린다면 부산의 구글의 온도, 습도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도, 습도에 따라서 경기장 환경이 바뀌게 되고 그 환경이 바뀐 환경에 따라서 경주장의 조건과 경주말의 속성에 따라서 경주말의 속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익성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그러면 수익 구조를 우리가 여태까지 접해왔던 일반적인 프랜하고 우리 프랜을 비교를 한다면 금융타사와 메타페스트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비교가 되질 않죠. 이제는.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계속 여기서 이제 한 번에 넘어가는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대부분의 금융타산은 형태는 뭐 순환 마케팅 또는 뭐 코인 판매를 통한 코인 판매 또는 채굴 형태로 어떤 이루어져 있는데 대개는 무엇이냐? 투자를 받는 겁니다. 투자를. 코인 형태를 받든 채굴 형태를 받든 순환 마케팅을 받든 투자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가 일을 다 해요. 그래서 재테크가 잘 나면은 유지가 되고 재테크가 제대로 안 나거나 원래 안 나오는 거였던 거라 그러면은 회사가 이제 리스크를 그냥 또 안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 불이익이 많다. 그런데 메타페스트는 자 참여자의 활동을 통해서 수익이 창출됩니다. 회사가 여기에 참여자들에게 뭐 어떤 걸 줘야 되는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대리를 준다든가 수익을 창출해 준다든가 이런 부담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경기장이 운영되고 게임이 진행되면 참여자들에게 어떤 부담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수당은 발생되는 어떤 수수료, 회사가 가져가야 될 그런 몫을 참여자에게 분배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 기존 금융타사는 대개 유통인이 또는 유통하시는 분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메타페스트는 전문 게임 업체입니다. 고기능의 전문 게임 업체가 어쩌면 최초로 우리 참여자들에게 함께하는 수익 창출을 우리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수익도 게임의 특성상 상상을 초월한 수익이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 플랜으로 가는 신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수익이 지워지겠느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경주마 교배 시 경주로 인한 수익이 있다. 주 수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앞말은 망아지를 출산해서 5번 망아지를 출산하게 되면 5마리의 경주마가 나오게 되고 그 말들을 경기에 참여해도 돈이 되고 또는 판매를 해도 돈이 되고 이런 선택이 이루어있겠죠. 판매만 한다고 해도 수익이 기본적으로 250%입니다. 기본적으로 250%인데 판매를 하게 되면 그 수수료를 일부 띄어서 한 170% 정도 또는 한 170에서 한 200% 정도 수익이 날 것이고 이것을 경기에 참여하면 그대로 수익의 250%인 상태에서 경기 참여로 인한 수익이 또 추가되는 그런 결과가 맞게 되겠죠. 그것이 앞말을 보였을 때 다른 수익이다. 순말을 보였을 때는 교배를 해가지고 교배비를 받아오죠. 약 15번 받아오는데 토탈 다 교배비를 다 벌었다 하면은 약 교배비의 525%의 수익이 창출된다. 그것은 순말 가격 대비했을 때 순수익이 약 150%에서 250%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교배로 인한 수익인데 경기에 참여하면 더 큰 수익이 얻어지니까 그건 1차 수익일 뿐이죠. 자, 두 번째 수익은 뭐가 될까요? 경기에 말을 판매했을 때는 판매 수익만 얻어지고 끝인데 판매하지 않고 경주에 참여하게 되면 경주 참여에 대한 수익이 얻어지죠. 그래서 경주 참여에 대한 수익을 알아보자면 경주 참여에 대한 수익을 알으려면 먼저 베팅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베팅 분배 기준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 말 경기가 진행이 되고 거기에 베팅자들에 의해서 베팅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베팅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1,000만 원에 72.5%, 즉 725만 원은 베팅자들에게 베팅자 1등에 당첨된 1등을 맞춘 그런 분들에게 분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두 번째 분배는 경주를 뛴 경주마에게 상금이 주어지죠. 1등 상금이 있고 2등 상금, 12등까지 다 이루어져. 그래서 경기에 출전만 하면 상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출전만 하면 출전비는 약 1달러, 상금이 최소한 1달러보다 높지 않겠냐. 출전하면 무조건 수익이 얻어진다. 따라서 내가 말을 보유하고 있다면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겠죠. 말을 교배를 할 거냐, 출전할 거냐. 교배하는 동안은 출전을 못할 테니까 그 선택을 해서 출전을 시켰을 때 상금이 주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 분배 기준은 직급자에게 10%가 주어진다. 이것은 원래 회사가 가져가는, 협회가 가져가는 그런 수익인데 전폭적으로 직급자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10% 간다. 어마어마한 수익입니다. 그리고 대상 유보금으로 5%를 유보한다. 그러나 이 대상 유보금 역시 경주마 상금으로 쓰여지, 그랑프리 상금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경주마 상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주마 상금으로는 17.5%는 어마어마한 그런 상금이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반 배팅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분배 기준인데 경주마 상금만 본다면 12.5%인데 그 중에서 1등에게 주어지는 게 7%다. 따라서 1등과 그 나머지 등수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등에 도전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홀짝 배팅은 배팅자에겐 90%. 왜냐하면 배당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90%를 전폭적으로 다 배팅자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경주마 상금으로는 3%, 직급자에게 3%, 대상 유보금이 또 4%. 따라서 경주마 상금을 보게 되면 1등을 했을 때 약 2%가 주어집니다. 3% 중에 2%가 1등에 주어지죠. 그래서 역시 1등 그에게 주어진 상금이 꽤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세 번째 수익은 자, 경주마가 경기에 참여를 해서 돈을 벌어오는데 어떤 말, 내가 잘 키운 말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을 수도 있고 500만 원을 벌을 수도 있고 그러나 내가 그렇지 않은 말은 한 달에 뭐 5만 원 벌어오고 10만 원 벌을 수도 있죠. 경주마에 따라서 벌어오는 수익은 꽤 차이가 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에 100만 원은 벌어오는 경주마, 한 달에 500만 원 벌어오는 경주마. 뭐 평균치를 따지면 오르락내리락 하겠지만 그렇다고 치면 만약에 한 달에 500만 원 벌어오는 경주마를 팔려고 한다면 얼마 정도의 가격이 될까요? 자, 경기장이 오픈되면 경매 시스템이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주마를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달에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경주마는 그것이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경주마 가격 상승이라는 수익이 꽤 큰 수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NFT 액세서리가 경기장에 오픈되면 이것들이 또 출시가 될 텐데 대개는 한정 판매죠. 그러면 희소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초기 회원이 있을 때는 가격이 싸다 할지라도 회원이 많아지게 되면 수요가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희소성에 의해서 NFT 액세서리 가격도 올라갈 것이다. 기대해 보시라. 이런 거죠. 부가적인 수익입니다. 그리고 메타F 코인 가격 상승. 예, 그렇죠. 현재 P2E 게임의 보통 가격들은 1,500배까지 올라갔던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메타 F 코인은 과연 몇 배까지 올라갈 것이냐. 일단 P2E 게임에서 다른 게임과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수준이면 뭐 1,000배 이상 간다라고 가정하면 그런데 거래소가 상장돼 우리 나름대로의 NFT 거래소가 상장됐는데 거기에 기축통화가 쓰여진다면 또 상승 요인이 거기에 플러스가 되겠죠. 곱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쇼핑몰도 이루어질 것이고 또 다른 사업의 비즈니스가 전개되면 그때 기축통화가 뭐다? 메타F 코인이다. 그러면 이 가격은 얼마가 될지 각자의 상상에 맡겨 있습니다.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 10만 원이 될지 100만 원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그런 모르는 상황이다. 그런 비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부가적인 이벤트나 서비스, 보너스도 또 주어져 있다. 그래서 본인 활동으로 인해서는 약 6가지 현재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수익도 창출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활동하면
꽤 큰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것이 본인 활동률이나 수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맹점들, 직급이라고 표현하죠. 가맹점들에게 주어지는 수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은 에이전시 총판 어드바이저 월드, 어,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우리 그냥 직급으로 표현할게요. 직급은 네 가지다. 그러면 직급자들이 받아가는 수익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말 판매 수익이 있다. 말 판매 수익은 일단 우리는 P2P 판매가 이루어진다. 개인과 개인 간의 말이 어떤 사람은 구매를 하고 어떤 사람은 판매를 하고 해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기준을 우리는 판매자에게 기준을 뒀다. 그래서 말 구입 수익은 없습니다. 말 판매 수익이 있다. 즉 내가 누구를 추천했는데 그 내가 추천한 사람이 말을 경주말을 판매했다. 그럼 나에게 추천 수당이 올라오죠. 그래서 판매자 추천 수당은 10%다. 그리고 그 상위에 직급자들에게 수당이 올라갑니다. 3.15, 1.25, 1.2, 1.2 이런 식으로 직급자에게 수익이 올라간다. 그래서 말 판매 수익이 있다. 두 번째는 교배비 수익입니다. 이거 역시 순말 기준입니다. 순말 기준. 그래서 1차적으로 교배를 하면 앞말이 교배비를 내고 순말이 교배비를 받아가죠. 그때 35%만 받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65%는 그중에서 회사가 30%가 받아가고 나머지 35%는 직급자에게 한다. 그 직급자는 누구의 직급자냐? 교배한 순말 계보의 그런 상위 직급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내가 직급자가 됐을 때 나의 교배 수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 산하에 순말이 몇 마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앞말이 몇 마리 있냐는 교배비하고 관계없어요. 내 산에 순말이 몇 마리 있느냐. 내 산에 순말이 100마리가 있다. 나를 포함한 거예요. 나를 포함한 내 산에 순말이 100마리 있다. 엄청난 교배비가 올라왔죠. 만약 내 산하에 동급이 아닌 상태에서 내 산하에 순말이 1000마리가 있다. 어마어마한 수익이 교배비에서 올라오겠죠. 그래서 내 산하 순말 기준이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잘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구간 수익은 내 산하에 누구든지 계정을 투면은 두 번째 교배할 때는 마구간 비가 자동 지출이 됩니다. 마구간 비가 없으면 교배가 안 되죠. 일부러 마구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 지출되는 마구간 비는 48불이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에이저시면 6불이라는 수익이 나한테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큰 거, 일반 베팅 수익이 꽤 큽니다. 내 산하에서 만약에 오늘 1억의 아니 1000만 원의 베팅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내가 에이전시라고 하면 나한테는 45만 원, 4.5%의 수익이 올라오죠. 그리고 내 산하에서 1억의 베팅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에이전시 나한테는 얼마가 올라온다? 450만 원이라는 수익이 올라온다. 따라서 내 산하에 베팅 그룹이 들어와 준다면 이게 대박 나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홀짝 베팅도 마찬가지인데 퍼센트가 다릅니다. 에이전시가 1.2%죠. 나머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베팅은 전체 10%를 분배를 했고 직접자에게 홀짝 베팅은 전체 3%를 분배했다. 조금 전에 봤죠. 그 다음에 아이템 판매가 이루어지면 추천자에게 20% 그리고 직급자에게 15, 7, 5, 3 이렇게 토탈 50%가 수당으로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이템이 실제 판매가 되면 그때 더 깊이 있게 보기로 하고요. 가맹점 조건은 MA, 어소시에이트가 MA인데 경주만 한 마리를 구입하면 가맹점이 된다. 그래서 에이전시는 1대 5명, 2대까지 합쳐서 20명. 총판은 세 라인의 에이전시가 있을 때, 어드바이저는 세 라인의 총판이 있을 때, 그리고 월드 어드바이저는 국가별 한 명이 지정돼 있다. 이렇게 가맹점 조건을 이해를 하고요. 동급이 나왔을 때 동급자의 가져가는 수익의 2%씩 1대, 2대, 3대까지 나한테 올라온다. 조직의 연계성을 위해서 이런 것도 섬세하게 집어넣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그랑프리 대회는
어,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승마를 가리게 되고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에 그랑프리 대회가 열려서 그랑프리 상금을 받게 됩니다. 기준은 레전드리에게 50%, FA 30%, 레어 15%, 커먼 5%다.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 베팅 기준 또는 경주마 상금, 그 다음에 가맹점 수익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한번 본 거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랑프리 대상이 과연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느냐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 하는 거죠. 그랑프리 대상은 일반 베팅을 예를 들었을 때 1,000만 원의 베팅이 이루어졌다는 예를 들어볼게요. 자, 한 경기당 평균적으로 1,000만 원의 베팅이 이루어지면 하루에 이루어지는 베팅이 한 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랑프리 상금으로 얼마가 유보가 될까요? 20억의 5%인 1억이 유보가 됩니다. 그런데 5일 동안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루어지니까 약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경기당 1,000만 원의 베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랑프리 상금은 한 5억 정도의 유보금이 만들어진다. 이랬을 때 금요일과 토요일날 토너먼트를 거쳐서 그랑프리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거는 금액은 처음에는 이거보다는 적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은 당연히 이 5억이라는 상금이 주어질 거고 또 그 어느 시점이 되면 25억이 될 수도 있고 5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시간에 따라서 그랑프리 상금은 올라가겠죠. 자, 그때 자 5억만 생각해 보면 5억의 상금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레전더리에게 주어지는 게 50%니까 2억 5천, 에픽에게 1억 5천, 레오에게 7,500, 허먼에게 2,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레전드리 중에서 1등 그랑프리 했을 때 2억 5천의 재원을 갖고 나눠주게 된다면 보통 한 60% 잡거나 한 40, 50%, 40% 잡으면 최소한 한 1억 5천은 그랑프리에게 가지 않겠냐. 그렇다면 1,000만 원의 베팅만 이루어져도 매주 1억 이상의 상금자가 나온다. 그런데 만약에 평균적으로 1억이란 경주 베팅이 이루어졌다. 그랬을 땐 그랑프리 상금이 50억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레전더리에게 주어지는 최고 레전드리 그랑프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약 10억, 15억 되지 않겠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홀짝 배팅까지 합쳐서 계산한다면 예를 들어서 일반 배팅에 1억, 홀짝 배팅에 1억이라는 평균적인 그런 배팅이 이루어진다면 90억이 됩니다. 토탈. 그 90억 중에 레전드리가 45억을 가져가게 되죠. 그러면 실제 1억이 1등이 됐을 때, 그랑프리가 됐을 때, 하여튼 10억 단위의 상금자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다시 이걸 생각해 보면, 매주마다 4명의 그랑프리가 나올 것이고, 4명의 그랑프리가 실제로 1억 이상의 그랑프리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대단한 일이죠. 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을 앞으로 아마도 한 달 후 또는 2달 후 또는 6개월 후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데이터가 실제 실현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오리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에, 나머지는 좀 생략을 하고 에, 성공에 대한 얘기를 좀 가볼게요. 코인 가격은 어, 메인넷이란 코인이 지금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새끼 코인이 생태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메인넷을 하지 않은 대부분의 코인들은 생태계를 구축하지 않아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쉽지 않다. 그런데 유일하게 현재는 NFT 게임 코인은 게임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생태계를 구축한다. 따라서 코인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더라는 거죠. 게임만 제대로 되면. 그래서 게임이 제대로 됐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 1,500배 올라갔다. 우리는 NFT 게임 토큰이다. 메타 F 토큰을. 그래서 상당히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본다는 거죠. 토큰은 트론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분배의 원칙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아마도 당분간은 올라가는 추세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비즈니스에
메타페스티스의 메타페스티스 플랫폼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봤어요. 어떤 거냐? 저는 이것을 토탈 메타버스 인더스트리얼 플랫폼이라고 명명을 지어봤습니다.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TMI 플랫폼. TMI 플랫폼. 제가 이제 명명한 거예요. TMI 플랫폼이다. 우리 메타페스트에 나와 있는 이 프랜 전체를 한번 다시 쫙 조명을 해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계에서 수많은 산업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앞으로 기존의 산업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것 이렇게 제가 나눠봤어요. 기존의 산업을. 그런데 메타버스 안에서도 많은 산업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는 단순하게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많은 산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존 산업과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메타패스트는 기존 산업에 있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플랫폼 비즈니스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게 여기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세밀하게 어떤 것들이 우리 기존 산업에 해당되는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경주마 구입하고 교배하고 생산하고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기존 산업으로 보면 뭐다? 1차 산업이다. 1차 산업은 뭐냐? 자연에서 얻은 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 즉 농축산업, 임업, 광업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2차 산업은 인간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산업, 즉 제조업인데 뭐 경공업, 중화업공 이렇게 나눠져 있다. 대규모 생산하는 건 그냥 2차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메타버스 안에서 그야말로 1차 산업, 생명과도 같은 메타버스에서 생명과 같은 이런 경주마를 생산해내고 교배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일들이더라는 얘기죠. 저는 이것을 전문 용어를 한번 붙여봤어요. 메이팅 팜이다. 자, 이 전문 용어는 어디서 좀 참고를 했냐면 벤치마킹이라는 건 D5에 보면 D5 시스템에 보면 탈중앙 뭐 은행이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보면 뭐죠? 일드 파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자 농사라는 게 있어요. 이자 농사. 이자 농사는 일드 파밍은 많아야 7%, 8%, 10%, 15%뭐 그 이상 별로 되는 거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냥 돈을 투자해 놓고 코인이죠. 코인을 투자해 놓고 배당이 나오는 게 일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메이팅 팜이다. 교배 농사라는 거죠. 교배 농사. 이 메타버스 안에서 교배 농사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수익이 주어진다. 그런데 그것은 일드 파밍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수익이 얻어지더라 이거죠. 메이팅 파밍. 메이팅 파밍에서 이루어지는 수익은 보통 이루어지는 게 50%, 100%, 200%, 500%의 수익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배하고 생산하는 것은 농축산업에 종사한다 이렇게 보십니다. 즉 우리는 뭐 사행성 이런 게 아니고 농축산업에 메타버스 안에서 농축산업에 종사한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뭐 제조하고 판매만 해왔던 분은 메이팅 파밍만 하셔도 됩니다. 이 안에서. 그런데 수익이 짭짤하다. 보통 250%인데 500%도 되고 한 달에 1000%도 된다. 투자 금액. 예,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농축산업만 있는 게 아니고 말 경주에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말 경주에 참여하면 이것은 e스포츠에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3차 산업에 분리가 되어 있죠. 인간에게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는 산업, 서비스업, 금융업, 게임 산업 이런 것들인데 e스포츠에 참여하게 된다. 메타버스 안에서 e스포츠에 참여하는 것들. 근데 여기서 또 엄청난 수익이 된다는 거. 바로 있죠. 지금 전에 확인해 봤죠. 말경주 참여해서 엄청난 수익이 된다. 원가 대비 100%가 될 수도 있고 1000%가 될 수 있는 수익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4차 산업 첨단 기술이 발달되면서 컴퓨팅 파워가 동력이 되면서 메타버스, 블록체인, 가상화폐, NFT 이런 것들이 4차 산업의 꽃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타F 토큰을 취급하고 있는 우리들은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들은 메타버스의 한 선구자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나는 평생을 인맥 사업을 해왔어 하시는 분들은 이 네 번째 플랫폼 비즈니스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플랫폼 비즈니스를 별도로 떠났냐? 지금 대기업들은 다 플랫폼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별도로 저는 뽑아놨어요. 즉 회원 수를 100만을 모으느냐 1000만을 모으느냐 1억 명을 모으느냐 10억 명을 모으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크기가 달라진다. 사이즈가 달라진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 여기에 도전해보자. 각자가. 왜냐? 회사가 우리에게 기회를 줬으니까. 그래서 누가 지금 당신은 뭐 하십니까? 하면은 병맛 게임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선입견에 의해서 좀 거부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 컨택 포인트는 나는 메타버스 안에서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또는 나는 메타버스 안에서 e스포츠를 한다. 나는 메타버스의 선구자다. 나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고는 파라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썼었죠. 그냥 특정 개념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파라다임 시프트라는 것은 이런 그림을 볼 때 요렇게 보면 요것은 뭐죠? 이 그림이 안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요렇게 보면 요건 젊은 여성인데 요렇게 보면 요거는 마녀 같은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얼굴이 공존하는데 젊은 마녀로 보다가 어떻게 딱 보니까 젊은 여성, 미모의 여성을 딱 보이면 그것이 그 순간 파라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진 거다. 이 파라다임 시프트를 표현하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메이팅 파밍 교배 농사인데 메이팅 파밍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저께 힌트를 줬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죠. 교배를 해가지고 생산을 했는데 판매가 안 된다면 모호해져요. 야, 이게 교배를 계속 해야 되나? 판매가 안 되면.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현재 상황입니다. 8월 10일 기준으로 보니까 레전드리 에픽 레어 커먼에서 라이트는 내놓으면 무조건 판매가 됩니다. 라이트는. 즉 지금 매물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빵빵빵빵입니다. 이게 뭡니까? 판매량, 판매 대기량입니다. 라이트, 빛송송을 가지고는 아예 판매 대기량에 매물이 없으니까 그 말은 뭐냐? 내놓으면 판매된다. 즉 교배만 하면 무조건 팔 수 있다. 교배만 하면은 실제로 수익이 얼마가 된다? 한 200% 수익이 됩니다. 170, 160, 6%에서 한 200% 수익이 되는데, 자, 교배만 하면 무조건 판매가 된다. 그러면 무조건 교배하는 게 좋겠죠. 라이트는. 이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이건 청기누설이라 해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분들인데, 왜냐하면 지금 열심히 교배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버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뭐 돈이 안 된다고 그래요. 이 교배만 해도 지금 한 달에 원금 대비 500%, 750%, 1000% 버는 분이 계셔요.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자, 그건 뭐냐? 이렇게 팔리는 물건을 만들어낸대. 그리고 커먼도 역시 교배만 하면 무조건 팔립니다. 자, 그런데 이 현상은 아마도 파이어 워터, 레전드리 파이어 워터, 뭐 레픽 지금은 아직은 이런데 이것들도 내놓으면 팔리는 시기가 곧 오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배를 하면은 내놓으면 팔리는 시기가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배해서 생산만 되면 무조건 이미 돈을 벌었다 안 벌었다 벌었다 벌어놓은 상태에서 판매를 할 거냐 그다음에 경제 참을 거냐 이것 선택하면 됩니다. 그것이 메이팅 팝니다. 교배 농사 지금 도전해 보십니다. 바랍니다. 여기에 적절한 말은 뭡니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그죠? 어떤 사람은 교배가 안 돼요. 왜 교배가 안 돼? 시스템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자, 그거 아닙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는 교배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노하우는 추천이한테 물어보세요. 이것까지 가르쳐주면 제가 욕먹어요. 그래서 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그런 표현을 보면서 교배는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겠다? 약 77%의 교배율입니다. 지금 순말이 돈들을 열심히 벌어오고 있습니다. 순말이 있는 분들은
지금 가만히 있어도 순말이 돈을 계속 벌어오는 걸 보고 계실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레전드리부터 커먼 쭉 해가지고 전체 교배 시장에 나와 있는 게 어저께 시점이에요. 교배 시장에 나와 있는 숫자가 약 2,640마리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까 보니까 2,040마리가 어저께 교배하고 있었는데 아까 보니까 2,200마리 정도 교배하고 있더라고요. 교배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노하우들을 터득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메타페스트의 메이팅 파밍의 지금 1차 산업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이 교배를 한다면 2차 산업이 되는 거예요. 예, 어쨌든 메이팅 파밍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누구나 들어오면 이 메이팅 파밍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메타페스트를 알아가시는 그런 그런 결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게임의 차별성, 탁월성 몇 가지를 하고 마무리 짓게요. 자, 우리 게임은 최고의 스포츠 게임 경마를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맞는 NFT 말 경주 스포츠로 e스포츠를 재탄생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게임 전문 가상화폐 전문 기업이 베트남과 한국 양국의 최고의 기술이 협업해가지고 명품 게임을 완성했다. 이 말은 베트남 회사가 했다면 이런 게임 만드는 거 불가능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 양국의 최고 기술을 협업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회사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게임이 이 완성돼서 출시받을 직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치 창조의 근원은 수익 재원은 우리끼리 같이 창조한다면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 경마 시장, 즉 전 세계 글로벌 360조 점유율을 우리가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 창조의 수익 재원이 달라집니다. 1조를 확보하면 1조의 재원이 될 거고 50조를 확보하게 되면 50조의 수익 재원이 창출이 됩니다. 그 재원의 상당 부분은 마주에게 간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참여자 수익이 최대화를 우리 실현해서 그래서 우리 메타페스트는 함께 만들어가는 게임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역할은 다른 회사들은 보통 쇼미더 프렌 글로벌 회사는 쇼미더 프렌을 하죠. 우리는 쇼미더 줌을 하면 됩니다. 유튜브 방송으로 띄우는 동영상을 보여주면 사업이 저절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한두 달 후에는 우리 뭐만 하면 되냐면 그냥 버는 돈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 쇼미더 머니만 하면은 나의 플랫폼 비즈니스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플랫폼 비즈니스가 자연적으로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경기장 오픈한 후에 경주마 가격 상승할 것이고 베팅 수익이 올라갈 것이고 코인 가격도 상승할 것이고 그리고 경기장은 계속 확장될 것이고 그리고 거대 투자자가 지금 이미 서서히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거대 기관들이 지금 들어오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이 오픈되면 아마 뭐 이런 일들이 성사될 거예요. 그러게 되면 어떤 코인 가격이나 회사의 위상은 아주 폭발적으로 상승될 것이다. 그랬을 때 고소득자가 탄생한다. 따라서 빅 비즈니스에 도전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빅 비즈니스에 도전해라. 백만장자가 되는 능력. 부자는 기회에 집중하고 가난한 자는 장애물에 집중한다고 하는데 우리 메타페스트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중교육 등을 들으면서 정말 기회가 왔구나 하고 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작은 거를 자꾸 생각하고 지적하고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온 이 엄청난 기회에 집중해달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지식 습득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다른 회사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회사에 돈 투자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마주가 되려면 마주로서의 지식 습득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추천인한테 추천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100마장 이상 된 마주들과 계속 교류를 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배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수익이 창출되는가를 하고 그리고 또 문제 해결 능력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7단계의 성공 전략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므로
그냥 한번 쭉 보면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7단계 전략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1등 경주마에 도전하는 거죠. 세트 구입하라라는 거. 그리고 50마장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랬을 때 우승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100마장, 300마장 되면은 그랑프리에 도전해서 그랑프리를 최소한 한 번은 한 번은 확보할 그런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한 마리 갖고 그랑프리 도전하는데 물론 되긴 될 수는 있지만 쉽지 않다. 그래서 확률을 높이려면 말의 마리수를 높이자. 그래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중에서 3차 산업 게임 그랑프리에 도전해보라 이런 거죠. 빅데이터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마지막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는 자, 우리가 배팅 그룹을 형성해 가는 것도 있죠. 꿈에 자, 요걸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아, 김우중 회장님께서 얘기했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장이 오픈되고 시작이 되면 세상은 넓고 유저는 많다. 그래서 유저 걱정은 아마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역할은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에 도전해 보신다면 마지막 네 번째 단계 플랫폼 비즈니스 도전해 본다면 자 글로벌로 나가라. 5대양 6대주는 우리들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메타베스트는 10년 대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할 수 있는 비즈니스다. 그리고 수익은 무한대 성취를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고 이 안에서 마음껏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메타페스티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그림은 뭘까요? 이 그림은 펭귄은 육지와 바다를 오가면서 사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육지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바닷속의 생활로 들어가려고 할 때 대부분의 펭귄들은 주저주저한다고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아까 파라다임 시프트라는 걸 얘기했는데 파라다임 시프트, 생각의 발상을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전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기 있는 한 펭귄이 바다로 뛰어들었을 때 그때 다른 펭귄들이 용기를 갖고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메타페스티스란 이제 새로운 바다,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경기장이 오픈되고 나면 정말 새로운 비즈니스가 우리 앞에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저 5대양 6대주 같은 넓은 바다가 열려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메타페스티스라는 이 바다에 누가 먼저 뛰어드느냐. 최소한 저는 이 바다에 지금 뛰어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지금 줌 미팅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 재능 그거를 총종합해서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 도전해 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도전은 자기주도 판단에 의해서 도전을 해야 돼요. 누굴 의존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판단해서 도전을 해보시고 성공에 도전해 보신다면 멋진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일의 속성은 무엇이냐? 메타버스 NFT 게임의 선구자가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메타베스티스의 바다에 뛰어들어서 한번 멋있는 성공을 이룬다면 우리는 인생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는데 죄송하고요. 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이 마지막 말씀까지 들은 여러분은 이미 성공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줌 미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